내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리더의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공적인 소통의 활용점정 하는 날이죠. 소통은, 커뮤니케이션은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먼저 내 마음을 준비하고 상대의 마음을 열어야 상대도 소통할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성공했다면 이제 상대의 마음 알기와 마음 나누기로 가보시죠. 리더님, 제 아내의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들과의 소통에서 아내의 문제가 뭐죠? 일단 아들의 마음을 열지 않았고, 다음으로 아들의 마음을 모른 채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니까 아들의 마음은 더 다치고 엄마와의 소통을 거부하죠. 리더님, 나머지 공부하고 밤늦게 돌아온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화나고 짜증난 거 만땅, 미안함과 반성은 눈꽃만큼. 아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내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저라면 엄청나게 많은 조언을 하고 싶지만 일단 급한 대로 두 가지만 조언을 할게요. 상대의 마음을 알기 위한 조언 첫 번째, 조망 수용 능력을 키워라. 공감에 대한 강의, 아들과 헬스장 가는 게 두려워요 에서 봤죠. 조망 수용이란 타인의 마음과 상황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죠. 6세 이하의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단계라서 다른 사람도 자신과 생각과 느낌이 같을 거라고 여겨요. 그래서 엄마 생일 선물로 딱지나 장난감을 선물하면서 엄마 좋지? 라고 물으며 혼자 만족스러워하죠. 제 아내의 조망 수용 능력이 딱 이 수준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망 수용 능력이 향상되긴 하지만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상대의 마음과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죠. 상대의 마음을 알기 위한 조언 두 번째는 경청. 경청은 상대의 이야기를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듣는 거죠. 경청하면 상대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상대의 마음도 열 수가 있죠. 자신의 생각, 고민, 꿈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자기 공개인데, 우리에겐 자기 공개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아무에게나 자기 속 얘기를 하지 않죠. 마음이 열려야 자기 공개를 하죠. 내밀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내가 경청을 하면 상대방은 자기 공개를 하게 돼요. 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공개를 하면 자기 공개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경청해준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더 많이 열고 더 많이 자기 공개를 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의 소중한 정보를 얻게 되죠. 상대의 상황과 마음을 잘 알 수 있게 돼요. 상대의 마음을 알았다면 마음 나누기로 넘어갈까요? 소통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의 핵심은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려면 존중의 대화를 해야 하는데, 존중의 대화는 나와 상대의 마음, 즉 감정, 생각, 욕구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하죠. 존중의 대화 1단계, 나의 마음 감지하기. 나의 감정, 생각, 욕구를 감지하면서 나의 관점을 파악해야 하죠. 2단계, 상대의 마음 관찰하기. 상대의 감정, 생각, 욕구를 관찰하면서 상대의 관점을 파악해야 돼요. 3단계, 질문하기. 생각의 차이를, 관점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질문을 주고받는 거죠. 제 아들과 제 아내의 대화로 돌아가서 존중의 대화를 적용해 볼까요?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아내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분노죠. 학원비가 얼만데, 저를 위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돈 벌고 아껴서 보낸 학원인데 학원 원장 배불리려고 학원 보내지도 않아. 존중의 대화는 이런 격한 감정에 휘둘릴 때 일단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가능한데, 먼저 감정, 너무 화가 나, 속상해 라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격한 감정이 가라앉으면 자신의 생각을 돌아봐요. 얘가 나를 무시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지나친 생각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죠. 다음으로 자신의 욕구를 돌아보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그래,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다면 동기부여를 잘해야겠다. 어떻게 동기부여할까를 고민하는 거죠.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감정은 짜증과 분노. 나머지 공부해서 짜증나고 배고파서 더 짜증나는데 엄마가 화를 내니까 나도 화가 나. 아들의 생각은 학원 그만 다녀야지, 가출해야지. 아들의 욕구는 공부는 잘하고 싶지만 놀고 싶고
학원 숙제는 힘들고. 존중의 대화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건 나의 마음을 감지했다고 해서 나의 관점을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관점을 먼저 인정하고 나서 내 관점을 얘기해야 하죠. 제 아들과 아내의 대화로 가면 우리 아들 피곤하지? 저녁도 못 먹고 배고파서 어째? 얼른 밥부터 먹자. 선생님이 너무하셨다. 숙제를 안 했어도 밥을 먹을 시간을 줘야지. 라고 아이의 감정을 먼저 어루만져 줘야죠. 솔직히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참아야죠. 왜죠? 내 욕구는 아이가 공부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거니까. 아이 입장에서 예상과 다른 엄마의 반응을 보고 놀라죠. 더 큰 게 올까? 두려운 마음도 조금 들다가 맛있는 거 먹고 엄마가 학원쌤이 아닌 자기 편을 들어주고 공감하니까 기분이 조금 나아지면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다음부터는 숙제를 가급적 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소통은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열어야 하고 나와 상대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소통의 목적인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게 가능하죠. 리더님, 소통 참 힘들죠. 마음 준비와 마음 열기도 힘든데 마음 알기와 마음 나누기도 만만치 않아요. 어디 사람 마음 얻는 게 쉽겠어요? 소통을 위해 리더님과 나누고 싶은 오늘의 팁은 존중의 대화. 존중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의 활용점정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통을 위한 마음 알기와 마음 전하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일은 물리학 공부를 할 거예요. 질할 총량의 법칙과 관성의 법칙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리더의 시간.